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마지막 시간에 등기 종류 뭐 봤었죠? 자, 등기 종류 목차 한번 잡아볼까요? 자, 등기를 종류 분류라는데 분류 기준은 일단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등기상 기능. 여기서 기능이란 말은요, 뭘 공시하느냐? 자,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게 사실의 등기,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게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나온다? 표제부. 표제부는 뭘 보고 정리를 한다? 대장을 보고 정리를 하죠. 반면에 권리 등기는 갑굴굴 말하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뭐죠? 자,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 종국 등기와 가등기인데 종국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종국적으로 막바로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등기는 종국 등기입니다. 어떤 효력이 나오는지는 이따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런데 등기를 마치더라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고 AB만 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 하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아직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권밖에 없을 때요.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 정말 매년 나옵니다. 이따가 가등기는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명칭만 잡으시라고요. 내용 줄 긋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지만 종국 등기가 아닌 건 뭐가 있다? 가등기. 그럼 이 말은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기준만 잡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에 따라서요?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내용에 따른 분류 명칭들이 여러 가지인데 자, 기입 등기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는 줄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강론에 다 나올 것들인데 지금 맛보기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기입 등기 무슨 뜻일까요? 새롭게 기입이 되는 등기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거기 교재 세 군데만 몇 줄 접시요. 미등기 부동산을 제출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계 취득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밀줄 잘 치십시오. 설정 등기. 그러니까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이 처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입 등기 종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 물권의 설정 등기를 새롭게 기입되는 기입 등기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요. 새롭게 기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등기와 뭔가 관련성입니다. 자, 두 번째 변경 등기, 세 번째 뭐가 있죠? 경정 등기인데 자, 힘 빼시고 들으면서 잊어버리십시오. 자, 아까 표제부가 있었죠. 14번 땅 지목전 면적폐 갑구가 있었죠.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돼서 소유자 갑 서울 살아. 자, 을구에 봤더니 저당권자 A고 그 다음에 돈은 1억 빌렸더라. 표제부 갑구 이렇게 세우고 있죠. 이 등기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바뀝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서울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다. 그럼 뭐가 달라졌죠? 주소가 달라졌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변경인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여기서 3번 주소가 변경됐다. 바뀐 주소를 써줄 것이고 이거 지금 따라서 그리지 마십시오. 그냥 설명만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소는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여기다 번호를 쓰는데 한번 찍어 보십시오. 4번이라고 써야 될까요? 3에 1번 쓸까요? 오, 눈치가 있죠. 4번 쓰면 사람이 바뀐 것처럼 나오는데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몇 번 쓰는 거예요? 3에 1번. 이렇게 부기능기랍니다. 부기능기란 말 처음 듣지만 의미는 그렇잖아요. 3번이면 3에 1번 써줘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1억인데 돈을 추가 대출해 줬습니다. 2억으로 썼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억. 그러면 이때도 뭐 하는 거죠? 1번 저당권 변경 등기. 같은 저당권. 금액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1억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번호는 똑같은 저당권이니까 1에 1번 써줍니다. 이따가 A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변경등기예요. 그럼 지금 변경등기인데 자, 변경등기와 경경등기는 유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서울 살았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강원도인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아까는 후발적이지만 얘는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경정 등기랍니다. 자, 이게 1억인데 2억으로 채권액이 증액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2억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죠? 1번 저당권 경정 등기를 하면 되죠.
변경과 경정은 변경.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바로잡는 게 변경. 경경느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경경느끼인데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일단 여기 변경, 경정 묶어만 두시고 꼭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으면 변경느끼는 후발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경경느끼는 원시적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뭐가 있죠? 말소등기. 자, 이거 봐볼까요? 돈을 다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면 이제는 저당권은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돈 갚았을 때 저당권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 이때 하는 게 뭐가 돼요? 순위번호 2번. 저당권 등기를 뭐 한다? 말소 등기한다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지워주고 1번 지워지면 부기 등기도 다 따라 지워지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그걸 살리는 게 뭐가 돼요? 말소 등기네. 자, 저당권만 말소가 되느냐? 자, 이걸로 볼게요. 복잡하니까 간단해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봤더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건 을 게 아니라 누구 거? 갑 거. 이건 실천한계와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몇 번 줘야 돼요? 4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순위번호 5번. 몇 번을 말소하겠다? 4번 소유권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만 하고 놔두면 애가 살아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4번 등기를 뭐 하는 거야? 붉은색으로 지어줍니다. 특징이 뭐였죠? 전부를 없애고자 할 때 하는 게 뭐다? 말소 등기야. 자, 그런데 오른쪽 가서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는요. 자, 말소 등기도 꼭 줄을 쳐야 된다면 전부에다 치시면 되고요. 오른쪽 오셔서 말소 회복 등기인데 자, 줄을 일단 어디다 쳐놓냐면요. 전부 또는 일부에다 쳐두시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넘어갔는데 매매계약이 무효로 의해서 이 4번 등기를 말소는 알고 봤더니 불법 말소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을 건데 갑이란 나쁜 놈이 서류를 유죄해서 을의 등기를 지워서 지 걸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불법 말소 됐으니까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자, 이걸 수정액으로 이걸 지울까요? 그러면 안 되죠. 등기는 모든 권리 변동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야? 6번. 4번 등기를 뭐 한다? 살려내라. 회복 등기. 그런데 이렇게만 회복 등기 한다고 빨간 줄 쳐진 게 살아나진 않죠.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옛날 걸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효력은 회복 등기는 오늘 하더라도 회복은 어디로? 종전 순효력을 보유하게끔 처리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전부 회복입니까? 일부 회복입니까? 전부 회복이죠. 그런데 일부도가 말소되면 일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일단 말소가 잘못됐으면 그걸 살리는 게 뭐가 된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다라고 듣고 잊어버리시라고요. 자, 6번째 보이세요. 멸실 등기. 자, 이게 지금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만약에 전부 멸실이 되면 등기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부동산 전부가 뭐하면 부동산 전부가 멸실했다면 물건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등기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 등기 뭐 하겠어요? 전부 다 빨간 줄 치고 등기를 뭐 해야 돼요?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기입 등기 빼고요.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인데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강론 가서 자세할 거라고요. 일단 저런 명칭도 있구나 잡으시자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였고 이제 네 번째 뭐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형식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인데 자, 주등기는 아까 번호를 매길 때 3, 4, 5, 6 이렇게 하는 걸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번호를 매길 때 독립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부기등기란 말 들은 기억나십니까? 서울 살다. 강원도로 이사를 갔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무슨 느낌으로?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서 아까 3번 소유자 바뀌면 3-1번에 넣을 것이고 7번 순위번호의 소유자 바뀌면 7-1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돼요?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를 언제 하느냐는 시험에서 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구분이 있죠. 가로 4번 아래쪽이야. 거기다 별표 한 3개 해두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다만 제가 하나 특이한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줄 봐보십시오. 세 번째.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라는 경우에서 자, 첫 번째 점찍어 있는 게 있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밑줄 하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봐주시라고요. 강론 가서 그때 또 볼 거니까요. A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금 7천만 원 등기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지금 갑구에 나올까요? 을구에 나올까요? 을구에 나오죠. 자, 이걸 보고 B라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자, B라는 사람은 뭐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금 7천만 원을 보고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7천에서 1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한 거죠. 이때 하는 등기는 변경 등기일까요? 경경 등기일까요? 원시적 불을 칩니까? 후발적 불입니까? 후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바로 봐야 돼요. 변경이 되겠죠.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바뀐 금액 써주고 동일한 전세권이니까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라면 1순위로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종전 금액은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입장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B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사람 좋아도 열 받지 않겠습니까? 열 받을 때는 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을 못하고 가슴에 두게 되면 화병 생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딱 열 받았을 때 열 받았다는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자주 못하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버릇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쌓인 게 있으면 쌓아두지 마시고요. 등산을 하신다 할지 아니면 산책하신다 할지 자 여러분이 보시는 공부가 100m 달리기 아니라 그랬죠. 마라톤이거든요. 그렇게 쌓인 게 있다 보게 되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됩니다. 며칠씩이요. 그래서 조그맣게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수험생의 요령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겠죠. 뭐 등산을 가서 한 번씩 몸으로 푼다 할지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가서 푼다 할지 근데 술로 풀지는 마십시오. 술은 오히려 그게 쌓입니다. 푸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물론 같이 공부하는 멤버라 할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가볍게 토론한다 할지 담소하는 정도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만 궁극적인 해소는 본인이 풀어야 되거든요. 술은 이길 수 있으면 하시되 술로 푼다는 생각보다는 술은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 잠깐 쉰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다른 해소 방법을 찾아 놓으시라고요. 열 받죠. 7천만 원 보고 5천 빌려줬는데 1순위로 1억을 해버리면 열 받잖아요. 이런 분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이때는 이분의 승낙세가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집주인하고 A하고 누구한테 가서 B한테 가서 뭐 좀 써달라. 1억으로 증액하는데 승낙해달라. 다행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때 승낙서만 첨부하면 등기원이 안 받아주겠죠. 여기에는 뭐 와야 돼요? 여기에다는 B의 인감 도장을 찍고 B의 인감 증명까지 들어와야 등기원이 받아줍니다. 그러면 B가 승낙해줬잖아. 그래 네가 뭐 해라? 1순위로 받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갔다 싶시나 배당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순위로 1억 받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얘가 5천 받죠.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이 B라면 이거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누가 해주겠어요? 승낙을 안 해준다. 물론 이건 있죠. 네가 사전에 승낙을 다 해주기로 했었다. 그럼 안 해주게 되면 소송 걸어서 뭐 받을 수는 있어요.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죠. 판결에서 이길 거냐 말 거냐는 거기 뭐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할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승낙 안 해주겠죠. 판결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때는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 등기관이 부당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네 등기 못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부 처분이 각하입니다. 자, 그러면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때는 각하시킬 거냐? 자, 이때는 각하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누구만 배려해 주면 돼요? B만 열받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처음 넣는 과정이죠. 여기서 B를 열받지 않게 하고 승낙서 없어도 지금 전세금을 증액해 주면서도 B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재 아닙니까? 그렇죠. 번호를 3번 매겨주는 거죠. 그리고 7천만 원을 지워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경매 넘어가겠습니다. 1순위로 A가 7천, 2순위로 B가 5천 받죠. 3순위로 1번 1억 중에 7천 받았으니까 나머지 얼마? 3천. 그럼 이 사람 배려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전세권 변경인데 아까는 뭘로 했었죠? 부기등기로 하고 지금은 뭘로?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변경과 경정 등기는 제3자 유무,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걸 나중에 보면 억지로 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딱 흐름 보시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딱 한번 이 내용을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거기 더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입문 과정에서 너무 가부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도만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부기등기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보시고요. 종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등기의 효력 부분입니다. 자, 아까 등기를 마쳤을 때 효력이 막바로 발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종국 등기. 등기에도 효력이 없는 걸 뭐라 하는 거야? 가등기.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는 걸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 거야? 결국 본등기는 종국등기와 같은 말이죠. 대부분의 등기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느냐? 교재 보시면 몇 가지 효력이 발생되죠. 그렇죠.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도 지금 다 외우지 마시고 단어 보면서 이런 말도 가능하겠거니라는 느낌 받아두시라고요. 자, 1번 무슨 효력이에요? 권리 변동적 효력. 자, 아까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야 효력이 생긴다. 아까 다시 그려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은 전형적인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을이 소유자된 시기는 계약금 치른 때다, 잔금 치른 때다, 물건을 인도받은 때다. 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된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리변동이라는 말은 몇 개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한테 1억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법률행위죠. A가 저당권자 되는 시점은 계약서 쓴 때입니까? 등기한 때입니까? 그렇죠. 이때도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A 앞으로 뭐가 나와야지? 등기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된단 말이죠. 언이 뭐일 때는? 법률행위일 때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 잡아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매매했다면 갑을 뭐라고 부르죠? 매도인. 을을 매수인. 자,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죠. 이분은 등기 권리자. 자, 이렇게 공동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류 다 챙겨야겠죠. 자, 그러면 접수가 됩니다. 자, 옛날엔 접수를 등기관이 직접 받았지만 지금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면 거기 컴퓨터에다가 전산망이 저장이 되면 접수가 됩니다. 자,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뭐라 불러요? 등기관 그러죠. 자, 심사했더니 아, 이건 요건이 흥결이 됐다. 또는 서류가 빠졌다 하면 뭐 하겠어요? 각하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잡으시라고요. 등기 실행할 건데 자, 옛날에는 기재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종이였잖아요. 타작에다 쳐서 이렇게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 그 업무 처리한 등기관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다 도장 빨간색 인주 묻혀서 도장 찍죠. 옛날 종이일 때야. 왜 이거 찍어야 되죠? 그래야 이 등기를 누가 처리했는지 나중에 책임 소재 따를 수 있잖아요. 이랬던 것이 지금 뭐로 바뀌었죠? 전산화됐죠. 표현이 바뀝니다. 기재란 말을 쓰지 않죠. 왜? 컴퓨터에다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들어오면 자, 이게 만약에 송파동 14번이라면 전산망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등기관에 검색하겠죠. 컴퓨터에 불러오겠죠. 14번 열어서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날인인데 날인은 옛날 종이에다 찍었잖아요. 지금은 자, 쉽게 하면 등기관은 식별부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다 뭐 남기는 거야? 등기관에 그 식별보를 남겨 누가 처리했는지를 알겠죠. 기록하고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식별보까지 남기게 되면 등기는 뭐 하는 거죠?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자, 하나 또 질문으로 할게요. 등기 신청을 한 때가, 자, 해서 접수 저장된 때가 12월 7일 17시 50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은 심사를 할 건데, 자, 이걸 퇴근 안 하고 할까요? 통상 지금 현재 우리 업무는요, 오전에 접수된 건은 오후에 처리가 되고요, 오후에 접수된 건은 다음날 오전에 처리되거든요. 물론 꼭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지만 관행상이야. 자, 그래서 일단 퇴근했겠죠. 자, 다음날 심사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겠죠. 이때가 언제냐? 12월 8일 날 9시 10분에 열었습니다. 아니, 9시까지 출근하는데 9시 10분에 문 열었을까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직원이랑, 자, 그날 업무 방향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 10분에 컴퓨터 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를 마쳤거든요. 누구 거 됐죠? 을 거. 을은 소유자 됐죠. 12월 7일 날일까요? 12월 8일일까요? 자, 교재 밑줄 그어놓고 찾아보십시오. 거기 교재 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가 언제 마친다 그랬죠? 식별부 남기면. 남긴 때가 12월 8일 9시 10분이잖아요. 그러면 12월 8일 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뭐 하는 거야? 이걸 마치게 되면 언제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고요. 기존에는 이게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야. 무조건 접수한 때가 아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된 걸로 본다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딱 접수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 등기상 증명서를 띄게 되면, 자, 도장이 크게 찍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겠어요? 현재 접수 중이다. 무슨 등기 처리 중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럴 땐 돈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매매하실 때요. 일단 다시요. 등기가 신청해서 접수되고 심사하고 등기관이 각하하거나 실행, 기록하고 식별부를 남기면 등기는 마쳐져 있는데 완료되는데 효력은 언제? 접수한 또 효력이 발생된다. 이건 25회 때 한번 나왔었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 잡아두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바로 뭐라는 게 권리 변동력 효력이야. 자, 그런데 2번 뭐가 나왔죠? 자, 2번 순위학적 여유력 보기 전에 3번 대항력을 먼저 봐보십시오.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186조가 물권이었습니까? 채권이었습니까? 채권이었죠. 어디 채권입니까? 채권은 지금 계약법이고 물권법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자, 채권도 등기를 한다 그러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상대에게만 주장을 합니다.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하죠. 자, 그래서 아직 안 들었겠지만 미리 들었다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무릎 한번 치십시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 마쳤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너 방 빼 하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법 생각지 마시고 가장 원초적인 순수한 모습을 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민법 격언 중에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왜냐하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계약 상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방 빼라면 뭐야 돼? 방을 빼야 되는 거죠. 자, 요즘같이 12월 영하 몇 도 나가는데 방 빼라면 A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리 밑으로 가야죠.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임차권이 채권이긴 한데 채권이긴 하지만 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임차권에서 뭐 해줘라?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매매하고 물론 이제 임대인의 협력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을이 방빼 하면 이제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빼. 왜? 대항력이 생긴 거죠. 그럼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원래는 계약 상대에게만 주장하던 것을 상대가 아닌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뭐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걸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3자에게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물권 변동은 자 180조 등기와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때 임차권은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서만 써도 발생하지만 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이거 임차권 해줄까요? 해달라면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죠. 뭐 안 해도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선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등기 없이도 주택이라면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점유개시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법의 문제고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 말할 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도 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게 뭐가 돼요? 임차권과 환매권에서 채권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가 발생되거나 대항력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령이 자, 동그라미 2번 순위 확정 요령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뭐도 정해진다. 그 권리의 순위도 확정됩니다. 자, 순위가 확정되는데 그러면 순위는 뭐에 따라?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한 놈이 순위도 앞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할 때요. 자, 거기 교재 보시면 등기 전후에 따른데 자, 니은반에 보면 같은 구 다른 구란 말 나오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A의 전세권이고 이게 B의 저당권이고 을구 쪽이죠. 자, 여기 봤더니 을 앞으로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6번에 봤더니 병에 가압류가 있고 자, 이렇게 칩시다. 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뒤에서 나올 거니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기서 A의 전세권하고 B의 저당권은 누가 등기를 먼저 했을까요? 등기 순서. 자, 얘네들은 같은 구였습니까? 다른 구였습니까? 그렇죠. 둘 다 을구였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로 비교를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순위 번호잖아요. 제가 등기사항 증명서 옆에다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번호에 순위 번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순위 번호 1번, 2번 누가 빨라요? 1번이 2번보다 빠르다는 소리잖아요. 자, 여기서 을의 가등기하고 병의 가압류 누가 빨라요? 자, 을의 가등기와 병의 가압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구잖아요. 같은 갑구잖아요. 뭘로? 순위 번호로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거란 말은 이거 할 때도 있거든요. B의 저당권하고 을의 가등기하고 누가 빠르냐를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 순위 번호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왜? 순위 번호는 각 구별로 1, 2, 3, 4 나왔으니까 이걸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수번호. 자, 등기사항 증명서 보시면 접수번호 있어요, 없어요?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접수번호와 여기 있는 접수번호를 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자, 얘는 2015년 접수됐고 접수번호가 123번이다. 얘는 2015년에 접수됐고 접수번호가 345번이다. 그럼 누가 빠른 거예요? 얘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가 다르다는 뜻을 새기시라고요. 구가 다를 때는 뭐 한다? 순위 번호는 기준이 안 되니까 뭘로? 접수번호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디귿번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자, 아까 이거 봤었죠. 이걸 봐볼까요?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승낙받아서 부기등기로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이때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1순위니까 얘가 얘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온 김에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1번과 1-2번이 있다면 누가 빠를까요? 유치원상도 합니다. 당연히 1-1이 빠르죠.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번호. 얘는 1번, 얘는 2번. 얘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순위도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된다. 자, 지금 편하게 들어가십시오. 다소 좀 어려운 말이 나오거나 문구 나오더라도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일단은 들리는 데까지만 들으시라고요. 안 들리는 부분은 다음에 아직 시간 많잖아요. 1월달, 3월달에 들릴 때가 있을 거라고요. 자, 네 번째 무슨 요력이죠? 추정적 요력, 추정력인데 자, 뜻을 적어보십시오. 자, 등기를 봤더냐. 순위번호 4번, 순위번호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맞을까요? 아셨어요?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자, 추정료란 말은 자, 이렇게 등기가 있다면 이건 등기비 올라갔지만 등기 있다면 을이 권리자일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을을 권리자로 봐는 거야. 추정하는 거죠. 추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요. 병이란 놈이 찾아와서요. 이거 네 거 아니고 내 것이다 한번 붙자. 어디에 가서 붙겠어요? 뭐 들판에 가서 붙겠습니까? 재판하겠죠. 재판을 하는데 자, 원래 소송을 하게 되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거라는 증거를 대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을은 권리자로 뭐가 있어요? 추정을 받으니까 을이 증거를 댈 필요가 없죠. 등기만 보여줍니다. 나 등기비 내 이름 됐다. 내 거이다. 라고 추정되잖아. 그럼 누가 증거를 대야 돼요? 이 추정을 깨려는 누가?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무효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추정은 실제로는 소송 가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그럽니다. 등기 되신 분은 권리자로 추정받으니까 따로 증거를 댈 필요 없고 이 추정을 뭐 하려는 사람? 깨려는 상대방이 봐야 된다. 증거를 대야 되는 입증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정은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정력 거기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추정된다 거기 하나 잡으시고요. 자 5번 뭐라고 되어 있죠?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인데 자 A라는 사람의 전세권 있죠 지금. 기간이 만료됐는데 자 기간이 만료됐으면 이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내줄 때 전세금 내줄 때 뭐 해야 돼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야 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돈만 입금시켜줘 버리고 그날 중개업소 바빠서 못 가고 전세권 말소서 못 받아서 아직도 전세권은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B한테 전세를 내줬거든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줄까 안 받을까요? 자, 지금 A는 A의 전세권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미 방 빼버렸잖아요. 무효이지만 문제는 전세권도 용익권이고 전세권 B의 전세권도 용익권인데 용익권끼리는 서로 자 물권법 할 때 이거 늘 나옵니다. 일물일권 원칙상 먼저 성립한 물권 요소 나오고 양립할 수 없을 때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이게 설령 무효더라도 이 등기는 뭐 시키는 거예요? 각하시켜버립니다. 설령 이게 무효이더라도 이게 뭐 하기 전까지는 말소되기 전까지는 후등기를 뭐 합니까? 저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무효 등기를 먼저 마셔야지. 말소를 하셔야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형식적 확정료로 하는 말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뭐 하기 전에는 등기부상 말소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그건 무슨 요령?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인데 거기서 키워드 하나 잡으신다면요. 세 번째 줄에 양립할 수 없는 거기다 하시고 양립할 수 없을 때는 무효이더라도 먼저 뭐 시켜라? 말소를 해야 다른 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죠? 점유적 효력인데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야. 을의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주자주 점유한다고요. 소유의 의사로. 그냥 쉬운 말로 직권 줄 알고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을 것이겠지. 그래서 우리 민법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로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제도야. 근데 몇 년 점유해야 된다? 20년이야. 그런데 이분이 점유도 하면서 만약에 등기가에 되어 있었다면 이때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점유해도 취득시효 인정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왜 10년 깎아주죠?
등기돼 있으니까. 사실 거기 5번에요. 6번에 점유적 효력이란 말 자체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원래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한다고 20년이지만 뭐 돼 있으면 등기됐으면 그 등기가 10년의 점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몇 년만 점유해도 10년만 점유해도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는데 좀 10년 깎아줬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점유적 효력. 시효기간이 단축되는 효력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효력이 발생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종국등기, 본등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맞춰도 이 6가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가등기인데 그러면 기준 잡으십시오.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 무슨 효력이 없다고요? 이 6가지 효력이 없으니까 추정력도 없고 순위확정력도 없고 대항력, 권리변동 효력이 없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가등기. 그러면 이렇게 효력도 없는 가등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가로 2번 가등기 효력인데 자, 가등기가 왜 필요한지 느낌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1억에 매매했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자, 6월 1일 날 중도금 없이 그냥 7월 1일 날 잔금 치르면서 물건을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을 앞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안 넘어왔죠. 뭐만 발생하죠? 계약을 체결하면 무슨 권이 발생하죠? 이거잖아요. 아직 이 사람 뭐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 발생되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조선시대처럼 등기가 없다면 물건을 인도받고 잔금 치르면 누가 앞으로 넘어오는 거야?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민법 186조가 태클을 걸었죠. 이것만으로는 인정 못 해주겠다. 뭐 해야 된다?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를 하겠죠.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만약에 계약금 딱 치르고 을이 갑한테 야 오늘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갑이 뭐라 하겠어요? 야가 미쳤나 그러겠죠. 이제 계약금밖에 안 준 놈이 등기 넘기라면 미친놈 나오잖아요. 자,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잔금을 치르면서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소유권 넘으면 그때 서류 받아다 그때 뭐 하는 거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 때까지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밖에 없는 거죠. 채권에 지나지 않죠. 자, 문제가 됐습니다. 자, 6월 1일 날 제가 지금 중도금 없다고 그랬죠. 6월 1일 날 병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걸 1억에 파느냐 나한테 2억에 팔아라. 그래서 2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그냥 이런 걸 지금 민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민법 103조 선량한 폭증속 기타 사실세 반환 행위는 무효죠.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아 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유효죠 유효 원칙적으로. 다만 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지만 원칙은 이중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자 이랬을 때 누가 소유자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자 누구한테 등기 넘겨주겠어요? 당연히 여기. 그러면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렸잖아요. 을이 와서 하는 말이야. 내가 먼저 계약서 썼으니까 내 것이가 내놔라. 자 채권은 경합하자. 평등의 원칙이죠. 근데 얘는 지금 물권이 돼버렸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을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뭐 했어도. 먼저 계약했어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뭐밖에 없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밖에 없지만 이런 꼴을 당하니까 미리 뭔가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가등기야. 자 그래서 을이 갑에 협력받아서 가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을 5월 1일 날 마쳤습니다. 자 무슨 요령이 나오냐?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아직 잔금 안 넘어갔잖아요. 무슨 요령이 없어요? 권리변동 효력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본등기 할 만한 원인이 있다고 추정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가등기는 이 6가지로 효력이 없으니까 권리변동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지금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럼 더 가볼까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프 가등기였죠. 병이 찾아왔습니다. 2억에 넘겨라. 매매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원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지금 누구 거라고요? 아직 갑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하냐? 가등기돼 있더라도 무슨 효력도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다. 아직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그래서 이런 등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가등기 상태로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냐? 자, 가등기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하는 거죠? 본등기를 하게 된다. 일단 이 사람 빼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여기에다 한 줄 삽입해서 여기다 소유권 이전하는데 본등기는 자, 7월 4일 날 했습니다. 가등기는 5월 1일 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위가 몇 순위? 5순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하는 것은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지만 효력은 본등기한테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본등기 며칠 날 했어요? 7월 4일. 물권 변동은 7월 4일 날 이루어지죠. 소급하는 건 뭐만 소급하는 게 순위만 소급하지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는다. 자, 우리 교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방. 가등기에게 본등기라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니은번에 보시면 소급하는 것은 순위지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효력은 언제? 본등기 한때 발생한다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아까 이 사람 나왔었죠. 가등기 됐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등기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는 있다. 왜?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니까. 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사람은 6월 1일 날 했지만 자, 이 사람은 7월 4일 날 되지만 순위는 얘는 몇 번이 되고 5번, 얘는 6번. 누가 빨라요? 5번이 빠르죠. 그래서 누구 거 되는 을 걸로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인데 소유권이 2개가 되어버리면 이 결국 6번의 등기는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하냐면 7번에서 6번 등기를 뭐 하는 거야? 직권 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유권끼리 양립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직권 말소해버렸죠. 병은 그제서야 이제 뭐하죠? 가등기 따고 함부로 들어다닐 것은 아니구나. 결국 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가등기가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했던 것들은 다 뭐 당하는 거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직권말소 당해서 가등기 순위를 확보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부로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아까 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등기 있을 때는 함부로 중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가등기 위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할 때도 주의하시라고 시험에서도 매년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가등기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 효력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